지금 말씀드린 다대만덕지구 사건이나 LCT의 뇌물성 특혜부장 사건이나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특혜를 받고 동일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공수처에서 지금 연구를 하셔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공수처의 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이 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것은 아니다. 독점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검사 지금 이제 이첩하신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우리가 기소하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우선적인 권한을 갖고 공소제기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우선적인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로 유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우리한테 우선권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입니다. 기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 검찰에는. 네. 그래서 이 공수처법 자체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24조 3항의 재량 이첩 조항도 다른 전례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전례가 있는 건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네. 불비해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고민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지금 초창기니까 이게 지금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게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네. 검사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라고 지금 만들어놨더니 예. 다시 돌려보낸다. 이거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납득을 잘 못하시는 거죠.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네. 그래서 제가 규정을 입장을 정해주시기 밝히면서 바라고요. 하여간 그게 원칙이라는 점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걸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다는 자, 점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검찰이 수사를 잘했으면 지금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놓고 이런 논쟁이 있겠습니까? 공수처장님만 나타나면 왜 이렇게 여야가 격돌을 하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갖고 있는 그간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 또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 수사 결과를 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공판을 수행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안에 관한 논의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무부 장관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던 중에 한명수 총리 사건 기록을 받아서 지금 내가 11권째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로 대검 안에서 무슨 연구관들을 모아놓고 이거에 관해서 논의를 했는데 공람 종결하는 걸로 다 의견을 모았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맞습니까? 공람 종결보다는 정식으로 무혐의가 난 결정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대검 연구관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할 때 그 기록을 갖고 조사에 참여하고 그걸 지휘하고 했던 검찰부장이나 그 관련된 검찰 연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이문정 정책연구관을 예.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참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장관님 지금 보고를 받아보시니까 기록의 양이 얼마나 되던가요? 수사 기록의 양이? 있습니다. 한 6,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6,000페이지를 그 사람들이 몇 명이서 얼마 기간 동안에 보고 그거를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뭐 재판을 해봤습니다만 네. 의원님 절대량이 시간이 얼마가 소요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왔느냐라는 그 과정이 더 그러니까 그래서 장관님 여쭤보는 소중하다고 겁니다. 생각합니다. 모여서 논의해서 결정을 했으니 상당히 공정한 결정인 것처럼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나름의 집단지성이 발휘됐다는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전제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용 파악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전한 토론이 오간 다음에 결론이 이루어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 테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거를 전담을 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론과 질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내용이 숙지가 됐을 때 결정을 했다면 또 하나 신뢰가 부여될 조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느끼기에는 두 가지 다가 지금 없었단 말입니다. 조사를 직접 진행한 사람은 참여하지도 않았고 기록도 제대로 안 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거는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통보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과연 그간에 지금 검찰이 보여왔던 그 잘못된 수사 행태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6,000페이지의 기록은 절대량에 있어서 한 3일 정도면 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뭐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론이 다를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장회의가 있고 수사전문자문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그렇죠. 그걸 여쭤보려고 한 부장급 겁니다. 이하의 연구관들 몇 명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냈다는 점, 그 점은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회의체에서 기록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뭐 검찰이 대형 부동산 비리 수사를 하면 잘 할 수 있고 잘 해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다대만덕지구 특혜 개발 사건의
전조가 있었고요. 이게 97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LCT 사건의 전조였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LCT 사건에 등장하는 건설 시행업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장관님? 예전 국정감사에서 네, 많이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 여러 번 나왔던 이름이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이 당시에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후원 회원이었다라는 것도 다 밝혀진 사실이고, 그때 여기에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뭐 인사들이 리스트가 다 만들어져 있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그냥 보고도 그냥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품 수사 관련된 진술이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이런데 지금 검찰이 부동산 관련해서 수사를 잘하니까 뭐 이번 수사에도 참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검찰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수처장님, 네. 지금 말씀드린 다대만덕지구 사건이나 LCT의 뇌물성 특혜 분양 사건이나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특혜를 받고 동일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공수처에서 지금 연구를 하셔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운영하는 법률에 해당되는 범죄인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편하게 행안부 장관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투기 혐의, 이게 이제 수사가 경찰 구수본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징계 얘기나 적극행정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향후에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나 부동산 투기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뭐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시거나 이럴 생각이 있으신지만. 현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단에 행안부가 가고 있고, 이게 이제 행안부가 중앙 부서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지자체에서는 각자 지금 조사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저희들로서 당연히 장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지금 전체 지자체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뭐 조사를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주로 3기 신도시와 관련돼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아무튼 좀 신속하게 수사로 많이 이렇게 가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향후 대책을 중심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면 행안부 차원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윤리와 관련한, 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뭔가 원칙을 세우셔가지고, 또 부동산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이제 징계 부분에서 성비위에 관련해서 징계 시효를 늘리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거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뭐 5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저희들 이해충돌 방지법 포함해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 그런 거 하는 거나, 물론 국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기 그 정부 부처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촘촘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